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석박통합과정 김하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저널 미팅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Frontal Cortical Activation During Emotional and Non-Emotional Verbal Fluency Test입니다. 해당 논문은 Scientific Report에 게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6이고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해당 연구의 목표는 Emotional SFT 테스트와 그 다음에 Non-Emotional SFT 테스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 Prefrontal Cortex 영역에서 fNIRS 데이터를 측정했을 때 어떻게 액티베이션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패러다임을 채택을 했고 분석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총 51명의 피험자가 참가를 했지만 뭐 왼손잡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에 조금 문제가 있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이제 8명의 피험자에 대한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가 돼서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피험자는 총 43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에서 채택된 패러다임은 이 Verbal Fluency 테스트라고 하는 언어 유창성 테스트를 채택을 했는데요. 그중 이제 SFT라고 하는 어떤 이 카테고리컬한 주제를 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얘기할 수 있는 테스트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연구의 목표 자체가 이제 이모셔널한 것과 넌 이모셔널한 거를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country라든가 occupation이라는 주제인 넌 이모셔널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두 가지와 그 다음에 positive emotion이랑 negative emotion인 이제 이모셔널한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제를 선정을 해서 총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피험자가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 패러다임을 이제 설정을 하였고요. 이 테스크는 총 60초 동안에 진행이 됐는데 이 60초 동안에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피험자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태스크 60초가 시행되기 전에 이 컨트롤 태스크라고 해서 어떤 구강이라든가 안면 근육 운동으로 인한 이런 fNIRS 신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스크가 시행되기 전에 30초 동안에 이제 마음속으로 1, 2, 3, 4를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스크 60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컨트롤 태스크라고 해서 또 동일한 방법으로 1, 2, 3, 4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요. 그건 이제 60초 동안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스크 앞에 있는 30초를 제외하고 이 태스크가 진행되는 60초와 컨트롤 태스크인 60초 이 두 개의 구간을 총 4번 반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4번을 반복했느냐? 이모셔널한 거 2가지 카테고리와 넌 이모셔널한 거 2가지 카테고리에서 각각 4가지의 주제를 이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4번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태스크가 진행된 시간은 총 510초 동안에 이제 이 태스크가 한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해당 연구를 위해서 측정된 데이터는 fNIRS 데이터가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태스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헤모다이나믹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 48개의 채널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 레이터는 10Hz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이 1020 시스템 좌표에 기반으로 이제 이 채널을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해당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이 목적 자체가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부분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이루어지는지 이제 넌 이모셔널과 이모셔널한 테스트를 비교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해당 위치가 이제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부분, 그러니까 즉 프론탈 부분에 채널들이 모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위치를 조금 더 해부학적인 위치로 표시를 해서 5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세분화됐는지는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FNIRS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화면에 적어 놓은 대로 프로세싱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이 시그널 투 노이즈 비율을 가지고 노이즈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 20dB보다 작은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신호가 과다하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65dB 이상인 채널들은 이제 분석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된 나머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TDDR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베이스라인 시프트라든가 아니면 이 아티팩트들을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시스테믹 컴파운드라고 하는 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PCA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앞에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수행된 3가지 프리프로세싱을 거쳐서 거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0.005에서 0.5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모디파이드 비어램버트 법칙을 적용을 해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변화, 농도 변화로 이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HBO, 그러니까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스크 온셋을 기준으로 이제 이전에 10초 이전의 데이터부터 태스크 오프셋 후에 50초 데이터까지 에폭을 하고 그 부분만 이제 추출을 해서 데이터 분석에 진행을 했고요. 베이스라인 컬렉션도 이제 트라이얼이 시작된, 그러니까 온셋 이전의 10초 구간을 잡아서 베이스라인 컬렉션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넌 이모셔널한 주제를 측정했던 데이터와 이모셔널한 조건을 이제 각각 분리를 해서 2가지 조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평균화했고 뿐만 아니라 그 영역 간 5개의 영역에 대해서도 각각 채널별로 평균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석까지 마친 FNIRS 데이터를 통해서 이 넌 이모션 조건과 이모션 조건에서 그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부분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결과를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플롯과 테이블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를 확인을 하기 위한 결과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사용한 기법은 원샘플 t-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해당 결과에서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하는 건 넌 이모션 조건이랑 이모션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옥시헤모글로빈이 평균적으로 옥시헤모글로빈 데이터에서는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디옥시헤모글로빈에서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만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이 빨간색 박스를 쳐놓은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체크를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더 뭔가 시각적으로 더 뭔가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프론트 폴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이 옥시헤모글로빈에 대한 평균 결과고 파란색 부분이 디옥시헤모글로빈에 대한 평균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프론트 폴로 부분과 돌솔 레터럴, 그 다음에 벤츄럴 레터럴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래프의 변화량을 통해서도 뭔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 같죠? 왜냐면 변화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옥시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영역에서 모두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디옥시헤모글로빈에서는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는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입니다. 앞선 결과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유의미한, 그러니까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 각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했다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얼 믹스드 모델이라는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넌 이모션 조건과 이모션 조건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헤미스피어, 그러니까 좌방구, 우방구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 혹은 리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 조건을 각각 믹스드한 결과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에서 각각 어제 리포트한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사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조건은 이제 헤미스피어과 리전 부분입니다. 이거는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에서 동일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거는 헤미스피어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 옥시헤모글로빈에서는 이 왼쪽, 그러니까 좌방구에서 어떤 옥시헤모글로빈의 평균 변화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냈다는 결과가 제시가 됐고요. 반대로 이제 디옥시헤모글로빈에서는 우방구에서 이 디옥시헤모글로빈의 어떤 평균 변화량이 더 유의미하게 큰 것이라고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전 부분도 마찬가지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이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이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 논문에서 결론 짓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결론을 짓고 있지만 사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 SFT 테스트를 통해서 이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 데이터를 통해 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영역에서 이 SFT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어떤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를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옥시헤모글로빈은 어떤 옥시헤모글로빈 변화가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였고 디옥시헤모글로빈은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인 거를 포함해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론은 선행 연구들에서 리포트되고 있는 결과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서도 초반에 말씀드린 목표 자체가 어떤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영역에서의 액티베이션을 확인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도 SFT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영역 부분에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걸 확인했다라고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